페이지를 봅시다. 시험이 끝나고. 자, 가채점 언제 할까요? 뭐는데? D1부터 D50. 지금 D50이니까 뭐 내년 재수 준비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이거는 좀 가볍게 할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일단 수능 볼 때까지가 중요한 것 같지만 일단 그날 저녁에 가채점 했었을 때 7시 좀 넘어가서 8시쯤 되면 이제 1등급 컷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뭐가 나냐면 언론에서 뉴스가 나는데 수능 쉬웠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평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평권에서 약간 의도를 가지고 한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능이 되게 어려웠었을 때 한번 언론에서 두드려 맞잖아요. 애들 불수능에다가 학부모 원성 들어가고 애들 원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시험 보자마자 뭐라고 언론 자료를 뭐가 나오면 평이했다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실제 사례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안타까운 사례인데 울산에 있는 삼수생 여학생 하나가 국어를 90점을 맞았는데 평이했다 그래갖고 밤에 이제 90점인데 평인데 그때 1등급 국어 98점 2013년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봤더니 90점이 1등급 컷이 91이었던 거예요. 2등급 상이었는데 괜찮은 성적인데 그러니까 다음날 나는 거 보고 결과하지 말고 적어도 밤 10시 그날 당일 밤 10시 기왕이면 다음날 아침이 제일 정확해요. 그거 보고 나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저 옛날에 뭐 여학생 하나가 개인지도 했던 여학생 하나가 84점 맞아갖고 저는 8시에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울면서 통화를 했는데 달래주고 있는데 그 추운데 밖에서 손 떨어가면서 통화해서 괜찮다고 해줬는데 그러니까 2018년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와서 쌤 1등급이네요.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고요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기운을 너무 빼서 힘이 없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어제도 하고 지금 이거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성적을 봤더니 선생님 제가 성적이 대충 봤더니 건대 제가 수시를 썼는데 정시 점수도 건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요. 수시를 보러 갈까요 말까요? 논술을 예를 들어서 건대는 끝났지만 보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보러 가야 돼요. 자기 딱 그 점수에 맞는 대학이면 정시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붙들어 가고 안전빵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면 보러 가시고.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 1, 2 맞았어요. 근데 경희대 썼는데 보러 갈까요? 그러면 제가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집에 냅두겠습니다. 보러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면 되는데 헷갈리는 경우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하시고 그래야 되면 저한테도 전화하셔도 돼요. 저도 만약에 애매하면 저는 애매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헷갈리면 금요일날 제가 원래 수능 끝나고 다음날 다다음날 원래 출국을 하는데 올해는 있을 거예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원장님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주위에 입시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꼭 물어보세요. 여기 갈까요 말까요? 가채점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탐구에서 가채점 결과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한 답이 애매하기도 하고 1등급 컷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판단이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전화하세요. 톡하지 말고. 알겠어요?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게 첫날 해야 될 거고 다음날 말고 D 더하기 D 플러스 2 논술 준비하는 경우 있습니다. 쓴 사람 손? 자, 내보세요. 수능 끝나고 논술 대부분 많이 썼을 거예요. 목요일날 시험 보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고주에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 뒤에 보는 거에 써놓은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지? 논술의 합격률은 재수행이 확실히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3이 무조건 0%냐? 그건 아니죠. 그 정도 붙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거기 써놨지만 진짜 10시간 이상 준비하세요. 재수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 오전에 자기가 쓸 대학 미리 기출문제 풀어보고 써봐요. 그리고 점심때나 저녁에 수업 듣고 점심때 수업 듣고 저녁에 그 풀었던 거 수업 들었던 거 다시 써보고 다음날 숙제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3 애들 진짜 많은 애들이 오후 2시에 수업하는데 늦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 늦었니? 그랬더니 늦잠 잤어요. 수능 끝난 게 아닌데 논술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수능은 끝났지만 그러니까 이때 진짜 잘해야 돼요. 얘들아
특히 그 수학 논술, 수리 논술은 좀 그렇지만 문과 논술은요 글 쓰는 거랑 관련되는데 이거는 그동안 논술을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재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4, 5일 진짜 미친 듯이 해서 붙는 케이스도 꽤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논술을 10년을 넘게 했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잘 하시고, 다음 세 번째 시험이 끝나고 3 성적표 봤죠. 수시 이제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정시를 써야 되는데 정시 원서 쓸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데 일단 1번 대학 박람회 별표 7,000개 쪽입니다. 대학 박람회. 자, 정시 원서 쓸 때 자, 이 세 가지인데 잘 들어두세요. 재수능도 고3 애들 같은 점수인데 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생 진짜 많이 바뀌거든요. 일단 대학 박람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약제로 받았습니다. 애들이 이걸 늦게 알고 나서 어떻게 돼? 예약하려고 들어왔더니 예약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 광클릭 해야 돼요. 해야 돼서 올해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죠. 코로나 좀 풀렸기 때문에 예약제 안 하잖아요. 예약제 안 하면 해마다 어떻게 되느냐? 아침 9시에 시작했는데 8시부터 지방에서 올라들어 고속버스 대절해서 한 학교가 통째로운 경우도 있어요. 줄 쫙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올해가 예약제가 아니다. 예약제가 아니고 좀 있으면 11월 중순 말 되면 이제 이거 나오거든요. 일정 나오면 예약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줄 서서 하시면 돼요. 왜 콘서트 보려고 애들 뭐 그 줄 서서 하는 것처럼 일찍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주는데 대학에서 해주는 상담 있잖아요. 그 어떤 사이트보다 정확합니다. 왜냐면 얘들이 내부 자료를 갖고 대학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 점수는 아직 공개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평균 이 정도면 한번 써보신 만도 해요. 예를 들어서 경준이가 숙대 가서 써보려고 저 숙대 갈래요. 그랬더니 수술부터 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서진이가 강의를 했더니 성적은 되는데 얼굴이 자 예를 들어서 그치? 뭐 아무튼 성적 이 정도면 작년 평균이 합격자 평균 70%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되는데 조금 애매해요, 위험해요. 특히 올해 정시 원서가 작년에는 몰랐거든요. 이과 애들이 문과로 이렇게 침공할 줄은 몰랐는데 올해는 이제 데이터가 좀 쌓였잖아요. 장난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가서 물어보는 게 진짜 정확합니다. 힘들 것 같은데요. 막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오면 안 돼요. 그래요? 왜 힘들어요? 그러면 딴 데 갈 데 없을까요? 뭐 다른 데 빠진 데는 없어요? 이러고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걔들 대위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컨텐츠인데 싫어. 그러면 여기 정도 써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그런 데 지르는 거예요. 집요하게 물어줘. 알겠어요? 보시고 만약에 예약한다 그러면 꼭 예약하세요. 니들이 하든 엄마한테 부탁을 하든 예약을 꼭 하시고 여기 가보세요. 서울에 코엑스에서 합니다. 애들이 서울에 가면 코엑스라는 데가 있어요. 코엑스가 있는데 건물 빌딩도 되게 높아요. 엄청 넓어요. 지하에 막 먹을 것도 있고 지하에 서점도 있고 오픈된 무료 서점도 있고요. 세상에 먹을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지하가 그렇게 넓은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서울 구경도 좀 하고 하루로 안 되면 이틀 3일 가세요. 다른 아이들을 예약해서 난 이 학교 말고 적어도 3개 학교 말고 4개 5개도 갈랜다 그러면 예약하시고 가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각종 입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최소 몇 개는 가입해야 되냐면 최소 2개 이상은 가입하세요. 가입한 다음에 잘 들으세요. 얘들아 뭐까지 하느냐면 결제까지 하세요. 결제가 보통 8만원 정도 할 겁니다. 8만원을 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모의 지원을 제한 횟수 없이 할 수 있고 합격 성적 리포트가 나와요. 대부분 애들이 그 돈 2, 3만원 몇만원 아끼려고 이거 결제 안 하고 누르면 다 가려져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학교는 나오지만 등급 컷이랑 뭐 예상 점수 이거 그 가려져 나오는데 그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해야 돼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해요. 결제하세요. 입시 컨설팅 과정 50에서 100만 원입니다. 여기 가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하세요. 일단 한 다음에 성적을 입력하고 내신은 거의 이제 안 보는 데가 많지만 그래도 내신까지 입력해 두시면
엑셀로 이제 복사하기 걷어붙이기 한 번 더 하시면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점수를 딱 입력하죠.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맞는 추천 대학이랑 어떻게 쫙 다 뜹니다. 거기서 고른 다음에 점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하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단 진학사는 기본으로 가입합니다. 대부분 메가냐 대성이냐는데 성적표를 하는데 이건 뭐 공개도 뭐 아무튼 뭐 제 그냥 경험인데 저는 다 해봤으니까 메가, 종로, 대성, 청솔, 이투스 그다음 진학사 다 돌려 몇 년 동안 10년 넘게 15년, 20년 다 되면 돌려받기 하는 것인데 대성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중상위권 이상 대학, 상위권 대학이나 그쪽에서 되게 정확해요. 왜 무슨 말이냐? 그럼 대성이 무조건 해야 되냐? 아니요. 보세요. 내가 똑같은 예를 들어 이제 경민이가 똑같은 점수를 맞았는데 진학사, 메가, 대성 세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 뭐 무슨과 예를 들어서 불문과를 썼어요. 그랬더니 진학사에서는 택도 없어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메가에서는 오 쓸만한데 딱 네 점수야 소신이야 써봐. 그리고 진학사를 넣었더니 축하합니다 안정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돌아버려요. 왜 똑같은 점수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요 처음에 입력했을 때랑 점점 원서 접수 마감이 될 때까지 또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바뀌거든요. 판단이 안 서요. 그렇지만 일단 이걸로 가이드라인을 잡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싫어요. 전 집에 돈이 넘쳐나게 되면 거실은 막 차이는 게 다 돈더미예요. 그러면 입시 컨설팅은 가면 되는데 가면 여기는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여기서 처음부터 입력해서 니들 원하는 추천 대학까지 다 해주고 컨설팅 다 해줍니다. 1시간 보통 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나와요. 100만 원에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컨설팅 업체가 정말 많은데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렇지. 진짜는 농담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은 다 가능해요. 수도권에 있는 좀 주요 대학은 가능해요. 지방의 국립대도 해요. 근데 지방의 사립대 중에서 뭐 이런 데는 잘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제가 대전이랑 메가에서 입시 상담하는데 이 성적이다 그러면 내가 잘 모르면 야 이거는 이 선생님이 전문이니까 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고 넘겨줘요. 근데 똑같은 점수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친한 애인데 얘가 원서 상담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이랑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안정권으로 쓰고 너무 여기 특히 심해요. 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애를 뭐를 해줘야 돼요? 붙여줘야 돼요.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좀 안정권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 여기 가지 마. 하지 말고 만약에 물어볼 거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50만 원 절반만 가져. 이내 코 묻은 돈 안 받습니다. 머리카락 100개로 모시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커피 한 잔과 머리카락 100개 오시면 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일 잘하는 건 조합이에요. 고객의 니즈에 맞게 맞는 조합. 똑같은 점수를 맞았어요. 제조할 생각 있니? 네. 제조할 생각 있니? 아니요. 올해 무조건 갈 거예요. 원서 쓰는 게 완전 방향이 달라집니다. 질러볼까? 그럼요. 인생 뭐 있어요, 선생님? 재수 어차피 안 되면 재수할 거예요. 저 이 대학까지는 못 가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딱 물어볼 게 세 가지입니다. 재수할 거니 말 거니. 두 번째, 네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니? 세 번째, 이게 제일 안정권인데 여기 붙어도 다닐 거니? 선생님 붙어도 안 다닐 것 같아요. 쓰지 말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서 쓸 때 고객의 니즈에 맞게 조합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군별로 3개 정도 조합을 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여기도 입시 컨설팅 선생님 계시니까 하되 적어도 한 명한테는 물어보지 말고 2명 이상한테는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점수인데 원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학교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문과 애들 이과 침공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되고 이과 애들 문과로 넘어가서 어떻게 원서 쓸지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진짜 이게 혼조가 되게 많아요. 올해 과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시면 돼요. 11페이지는 여백이 아까워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 12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거를 이제 12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써와야 되는데 자, 선생님 보세요. 12, 13페이지는 전체 계획이고요. 14페이지부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페이지까지 그지? 요거를 써도 돼. 얘들아 여기다 바로 쓰지 마시고 시간 내서 연습장에다가 쓰세요. 쓴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혹시나 저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사진 찍어 보내든지 아니면 출력을 해주든지 저한테 미리 갖고 오세요. 다음 주중에. 주중에 보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세세하게 피드백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12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서 쓴 다음에 잘 들으세요. 11월 달부터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12페이지에 쓰세요. 12페이지에다가 위에 제목 위에다가 쓴 다음에 매일 한 번씩 읽을 거. 쓴 다음에 매일 한 번씩 읽을 거. 11월 달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최소한 20번 이상 읽어보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 수업할 때 제가 총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다 같이 돌릴 겁니다. 눈 감고. 이해돼요? 상상하면서 돌릴 거니까 아시면 되고 19페이지 잠깐 봅시다. 자, 19페이지 보시면 샘플이 있는데 지난번에 받은 것도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D-Day, 빛낼 그 순간 찾았습니까? 자, 보세요. 거기 아침 6시 30분 기상 기도하기 그지? 엄마 아빠랑 아침 먹기 혼자 먹어도 됩니다. 거기 지가 가로 써놨죠. 적당히 먹어 제발 그지? 양치 세수하고 스킨 로션 립밤 바르고 뭐 이런 것까지 머리 묶어 왜 묶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옷 입기 속옷 속옷은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지?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입고 가셔도 되지만 다음 시계 착용 준비물 하기 그 다음 정리된 노트를 보며 엄마 차 타고 출발하기 지웁니다. 차에서 책 보지 마세요. 멀미나고 더 어지럽습니다. 지금 보고 있니? 19페이지? 왼쪽 거. 다음 교실에 적응하고 그 다음 마음 편하게 읽듯이 정리하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내 자신에게 라고 쓴 거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볼까요? 오른쪽 맨 밑에 있어요. 내 자신에게 피하지 말자, 기적을 꿈꾸지 말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만 보여주자. 큰 시련이 왔었던 나는 이제 행복해지고 싶다.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했어. 내 자신이 항상 먼저인 내가 되자. 그지? 이런 거 써놓으면서 자기가 써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고 2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별표 시작종이 시자마자 잘 봐야 되는 부담감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잘 보려고 할수록 더 철저히 못 봐왔다. 마음을 내려놓을 것. 별표. 다음 다섯 번째 줄 내정지 더하기 잡생각 시간이 왔다. 도저히 왜 도무지 잡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별표 앞에. 다음 가운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비문학 컴플렉스 있죠? 그지? 그거 두 개 묶어두고 읽어도 뭔 소린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 없이 읽고 있는 나를 발견. 망했다는 직감이 든다. 바로 재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지? 보시고 맨 밑에 것도 별표 쳐놨죠? 국어 시험은 마인드 컨트롤 시험이다. 이거 재수생이 쓴 거예요. 대성학원. 그럼 재수생의 경험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맨 밑에 세 개만 봅시다. 21페이지. 옆 사람 숨소리가 너무 클 때 이어플러그 준비하고 끼고 할 것 혹은 때려라. 다음 머리끈 준비할 것 도무지 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다음 마지막 시계 너무 자주 보지 않기 3번 정도가 적당. 요거 시계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 3번 정도만 보세요.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두 번째 이거 아주 재밌었어요. 시험 전 급동이 말했다. 참고로 이건 남학생 같지만 여학생입니다. 난 똥 참기의 고수다. 이건 관장 인내 타임 15분을 견디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제가 옛날에 관장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1분도 참기 어렵습니다. 15분을 참았습니다. 독한 년이죠.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모든 소음에 대해 집중하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다음 화작 풀다 중간에 막혀서 짜증날 때 문학 풀기.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요거 두 개 좀 표시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23, 24페이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25페이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끝. 여기까지 해서 25페이지는 나중에 할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 26페이지를 넘겨보세요. 26페이지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시험장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찾았습니까? 자, 방송 보는 친구들, 부모님들 26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를요 제가 일부러 맨 뒷장에 빼놨죠. 그래서 하다가 힘들면 제일 찾기 쉽게 원래는 맨 뒷면에 이렇게 해줬거든요. 시험지를 딱 프린트를 맨 뒷면에 줬더니 애들이 바닥에 나 더러워지더라고.
그리고 한 장 앞으로 해놨으니까 이것도 많이 읽지 마시고 한 30번만 읽으세요. 농담 아니에요. 이거 읽으세요. 읽으시고 시험장에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2부였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한 번 더 최종 점검하기로 하고 이게 수능 시험에 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수능 시험 주의사항을 이렇게 제일 길게 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들한테 링크 보내주니까 널리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